안녕하세요. 금샘의 세금 이야기 금동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간이과세자 하면 세금 혜택을 엄청 많이 받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일반 과세자랑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세금 부분으로 볼 때 딱 한 가지 차이밖에 없습니다. 뭐냐?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고 5월달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는 일반 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모두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간이과세자 하면 세금에 있어 큰 혜택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동영상 시간에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자세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화면에서 간이과세자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배 지역중 간이과세배제 지역이 아닌 한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화면에서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간이과세배 제업종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광업, 제조업, 부동산 매매업 그리고 저가치 세무사 등 전문직이 간이과세배 제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배 제업종 부분 저의 블로그에도 올려놓았습니다. 금샘의 세금 이야기 채널에 가시면 저의 블로그 사이트가 추가되어 있으니 한번 놀러와 보시면 간이과세배 제업종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적어 놓았습니다. 저의 블로그 사이트에도 자주 놀러와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은 너무나도 많기에 저가 이 부분은 자세히 올려놓지 못한 부분 양해드립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장소가 간이과세 배제 지역인지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려면 너무나 전국적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시간만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업장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사업장 주소지를 말하면 그 지역이 간이과세배제 지역인지 아닌지를 알려줄 겁니다. 간이과세배제 지역 여부를 알고 싶은 분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일반 과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 4,800만원 이상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신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매출액을 알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간이과세자로 해서는 불리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간이과세자로 하면 세금 적게 내고 유리하다고 착각 아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금계산서 발급을 유하는 경우. 저도 세무사로서 사업을 하지만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해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간이과세자이다 보니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과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유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간이과세자 하지 말라고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주고객 대상이 일반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 아마 주고객이 사업자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만 매입세 공제도 받고 비용 처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주고계층이 사업자분들이라면 간이과세자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같으면 세금계산서 발급도 못 받는데 간이과세자랑 거래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세 번째, 인테리어비 등 초기 개업 자본이 많이 투입된 경우. 간이과세자로 하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초기 인테리어비, 권리금 등 막대한 투입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무상담 시 초기 투입자본이 많다고 하면 웬만하면 간이과세자 등록을 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에 블로그 사이트도 추가되어 있으니 블로그에도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 동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